여러분, 디지털 위험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근데 막상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언어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무섭다 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혹시 구체적인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위험, 즉 리스크라는 단어 자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의미랑은 조금 달라요. 훨씬 더 명확하고 또 체계적이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위험이란 건요, 어떤 위협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자, 여기서 키워드 3개가 나왔죠? 바로 위협, 취약점, 그리고 손실. 이 3가지가 디지털 위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전문가들은 이 개념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죠. 추상적인 두려움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버리는 마법 같은 공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위험은요, 위협 곱하기 취약점 곱하기 영향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3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0에 가깝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전체 위험값도 확, 정말 마법처럼 낮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위협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외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해커 그룹이나 악성 코드 같은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존재, 그게 바로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약점, 그러니까 위협이 슥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나 허점을 말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안 한 오래된 소프트웨어라던가 1, 2, 3, 4 같은 너무 쉬운 비밀번호, 아니면 잘못된 보안 설정 같은 거요. 비유하자면 도둑, 위협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 그게 바로 취약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영향입니다. 이건 만약에 진짜로 나쁜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느냐, 그 피해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금전적 손실일 수도 있고요. 회사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평판하락일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엔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 파급력, 그게 바로 영향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위험이 뭔지 정의할 수 있고 심지어 공식으로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관리입니다. 계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전략이 담긴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위험 관리라는 게 모든 위험을 싹 다 없애주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과정에 가까워요. 일단 우리한테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쭉 목록을 만들고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건 괜찮겠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불부터 끄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위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 인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위험을 100%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목표를 제로 리스크, 즉 위험 0%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목표는요, 어떤 위험은 과감히 감소하고 또 어떤 위험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집중할지 아주 현명하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위험 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 평가까지 마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손에는 4장의 카드가 쥐어집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4가지 전략적 선택지인 셈이죠. 그 4가지 카드는 바로 수용, 회피, 전과, 그리고 완화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볼까요? 수용은 말 그대로 에이,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해가 작거나 이걸 막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 때 쓰는 카드죠. 회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냥 그 위험한 행동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전과는 책임을 다른 곳에 넘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이버 보험이죠. 마지막으로 완화는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방법인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처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위험이라는 핵심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용어들까지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전문가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 수 있을 만큼 이 분야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용어들이죠. 전문가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는 위험을 찾고 분석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말하고요. 잔여 위험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위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위험 완화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영향 분석은 만약 일이 터지면 얼마나 큰일 날까를 미리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위험 수용 성향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가 혹은 내가 이 정도 위험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기준선 같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란 뭐냐? 결국 우리 조직의 위험 수용 성향,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 맞춰서 수많은 위험들 앞에서 아까 봤던 4장의 카드 있죠? 수용, 회피, 전가, 완화. 이 중에서 어떤 카드를 낼지 결정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감수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수용하기로 선택한 위험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